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뜻하신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병오년 새해 여러분들 정말 힘차게 활기차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활기차게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와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있으면서도 인천에 살면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못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에서 앉아서 여러분들 섬여행 가시라고 섬 전문가와 함께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섬 전문가 김용구 박사와 함께 인천의 섬여행 출발합니다. 자, 섬여행을 갈 때는 아무래도 좀 기분들이 좋아서 가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시작하는 음악도 이렇게 경쾌한 곡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경쾌하게 시작하시죠. 김용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경쾌하질 않네요. 인사가. 네, 경쾌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섬여행 가면서 뭐 볼거리도 있고 뭐 적당하게 즐길 거리도 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섬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잘 먹어보지 못한 것을 산지에 가서 직접 먹어보는 그런 매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섬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다른 곳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특히 산지에서 먹으면 맛있고 그리고 정말 감칠맛이 나는 섬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이때 먹으면 더더욱 맛이 나는 그런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음식입니까? 겨울철이라서 아무래도 좀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이 좀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합, 자연산 홍합에 대해서 네.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가 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네, 예. 예전에 포장마차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포장마차가 추억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장소가 됐지만 예전에 이 포장마차 가면 그 이만한 그릇에 그 홍합이 그냥 벌벌 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어오자마자 아유 어서 와요 그러면서 그 홍합 몇 개하고 국물을 떠줬던 그런 기억 나시죠? 그렇죠. 네, 아니면은 요 한쪽에는 또 오뎅이 펄펄 끓고 있고. 예, 예. 따뜻한 이제 국물, 홍합 국물을 한번 딱 먹으면 몸이 이제 그 단련이 돼서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술이나 이런 거 잘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 추위에 온몸을 예, 좀 달래라고 녹여주는 게 바로 이 홍합 국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홍합이 섭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 홍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왜 서로 다르게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홍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기본을 좀 조금 알고 한번 일단 하시죠. 뭐 홍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만 먹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고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제 이 요리 중에 하나고 네. 이제 조개나 홍합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부터 먹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색깔은 이제 검은색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나오냐면 바닷가에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면 잠기고 있다가 바닷물이 나가면 이제 그 육지가 되는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에 네. 이제 주로 있고 한 수심이 한 20m 정도 이런 데서 이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홍합의 좀 종류를 보면 김연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연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홍합 네. 이걸 이제 참 담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회색 담치, 뭐 진주 담치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인천 섬의 그 자연산으로 나는 홍합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래서 자연산 홍합이라면 참 담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중국집이나 뭐 포장마차나 다른 데 가면 이제 작고 검은색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짙은 흑색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진주 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진주 담치. 확실히 진주 담치와 참 담치는 태생부터가 다르다. 예. 그 특히 이제 이 진주 담치는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었고 지중해나 유럽에서 이제 원산지였는데 이게 이제 배에 붙어가지고 전 세계 각지에 퍼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홍합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이제 크기가 작고 껍질도 얇으면서 이제 매끈매끈하고 이제 윤기가 나죠. 이렇게 이런 거고 현재 남해안 쪽에서는 이 홍합을 재배를 해요. 이게 진주담치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명 이제 중국집의 짬뽕 국물 이렇게 쓸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죠. 어느 분이 그 외국 여행을 갔다 오셔갖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고 있는데 야 호주 어딘가 가봤더니 뭐 바닷가에 그냥 홍합이 널려 있는데 아무도 안 먹더라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홍합은 어떤 홍합일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진주담치 이런 홍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홍합 종류는 좀 많긴 한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 스페인 같은 데서는 뭐 파란 색깔 나는 홍합도 있고. 네. 그런 거로 요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담치라고 부르는 이 홍합, 우리가 이제 자연산 홍합을 이제 많이 먹었었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섭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뭐 홍합이라고도 부른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방마다 좀 다르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홍합을 좀 부르는 명칭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인천은 주로 이제 홍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강원도 지방에서는 이거를 섭이라고 보통 그러고 뭐 섭조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개를 빼버리면 이제 섭이 이러죠. 그래서 처음에 섭이 뭔가 했어요. 이게 그랬더니 보니까 큰 홍합을 잘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국을 끓이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뭐 담치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참담치 뭐 홍합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 홍합은 붉은 홍자라는 뜻이 붉은 조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러고 이제 그 1809년도에 그 빙어가 이 분이 이제 쓴 규합 청소에 보면 바다의 담백한 채소 이래서 담채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채소처럼 생겼다 이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담치로 이렇게 명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식용으로는 먹지 않아도 그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나 봐요. 이 홍합이. 예. 다른 걸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이러죠. 그리고 이제 해변가 있는데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요리로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태리나 이런 데 보면 그 파스타 같은 데도 좀 쓰고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겨울이 되면 그리워하는 그 자연산 홍합 인천섬 어디에 가서 먹을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홍합 좀 자연산 홍합 이제 크기가 상당히 큰데 한 크기가 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12cm, 10cm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 홍합인데 사진이 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아주 작은 이제 이런 모습이죠. 예, 이제 이런데 저런 것들은 인천 섬에도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주로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소청도, 대청도, 배가도 이제 이쪽이 가장 많은데 좀 수심이 좀 깊죠. 그래도 여기 이런 데서 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자연산 이제 왼쪽 거는 자연산 홍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주로 한 11월 달 정도부터 이제 저걸 채취해서 한 2월 한 3월 초순 이때까지 이제 하는데 그 소청 배가도 같은 데 가서 보면 이제 2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이 동백꽃 보러 가면 저 홍합에다가 밥을 할 때 저 홍합을 깐 거를 넣고 홍합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홍합밥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무것도 안 넣고 이제 밥 위에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2월 말 3월 초 정도 되면 그 해수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배가도가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달래가 나와서 달래 간장에다가 이거를 비벼 먹는 이제 이런 그 홍합 비빔밥은 가장 맛있는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가서 먹어보면 환상의 맛인데 저거 먹으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한 2월 달에 주로 저희들이 이제 저거 먹으러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술 먹었다고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홍합에다가 미역국을 이제 끓여줘요. 그러니까 미역국에 홍합을 넣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미역도 이제 자연산 미역이죠. 보통 인천 섬에는 5월, 6월 달에 미역이 나오는데 자연산 미역이니까 이제 미역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홍합을 넣고 이제 끓여서 이제 먹으면 이게 해장 음식으로 가장 이제 아주 끝내주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배가도에 그 마을이 2개인데 발전소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민박집에 그 아주머니가 솜씨가 아주 좋으셔가지고 저희들이 놀러 가기만 하면 이걸 이렇게 끓여주십니다. 지금 그냥 말만 들어도 구수한 게 저희가 그 발전소 민박집에서 홍합을 지금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아주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일단 배가도산 홍합을 넣고 이제 밥을 그대로 이제 짓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껍질은 다 제했겠죠. 제시켰겠죠. 알만 깐 홍합. 그래서 알만 찐 다음에 또 이게 또 배가도가 좀 따뜻하군요.
예. 그래서 2, 3월에도 이 달래를 캘 수가 있다고 예, 예.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달래 간장을 넣고 비벼서 먹게 되면 그 참 쌉쌀한 게 또 달래 간장이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맛과 어우러져서 침이 좀 돌기도 하는데 저는 그 자연산 달래 간장을 갖고 그 김을 그냥 생으로 해서 살짝 그 말씀하신 대로 석쇠에다 고갖고 거기다 밥을 얹어갖고 그 달래 간장하고 섞어서 먹거든요. 그렇게 해도 맛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홍합밥에서 같이 먹게 되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그래서 꼭 배가도를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기 왼쪽 사진이 그 사진 아래가 저기 맞습니다. 홍합밥이에요. 네네. 밥에다가 그냥 홍합을 넣은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워낙 이제 음식가 좋아서 오래간만에 왔다고 저렇게 저 생선도 공짜로 저렇게 주고요. 그 위에 바로 있는 게 달래 간장이에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나물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봄나물도 좀 일찍 나오고 이렇게 그러네요. 해요 여기가. 예, 이게 예. 이제 이 배가도가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제 난대, 온대, 아열대 이런 식물이 자라는 그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가 우리나라 10대 약초지 중에 하나예요. 난류, 그렇군요. 한류가 만나는 네.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그 다음 날 술 먹었다고 밥을 말씀하신 주는데 예, 홍합 미역국이죠. 이게. 네, 예. 네. 근데 생선은 기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배가도- 소라 잡았다고 저 위에 소라 까서 삶아 주신 그러네요. 거고. 네, 네. 지금 이게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돌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배가도의 그 밥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미역이 참 저게 속 푸는 데는 좋습니다. 그 네. 더더군다나 홍합까지 같이 넣어서 국을 끓여주셨으니까 더없이 아마 속이 후련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가도가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알려진 섬은 아니었잖아요. 그 조금 가기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 대기가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인천에서 직접 이제 가거든요. 그 전에는 덕적 갔다가 덕적에서 이제 구롭도, 배가도, 울도, 지도, 문갑도로 갔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배를 2번 타고 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인천에서 바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네. 자, 이 먹거리가 아주 풍부한 곳 배가도 자연산 우럭이나 놀래미 그리고 또 엄나무 순으로 만든 산채나물 같은 것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니까 직접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산 홍합으로 만든 지금 뭐 홍합밥 말고도 뭐 특이한 음식 같은 게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 위는 이제 인천 섬의 대부분 다 홍합탕을 저렇게 끓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렇게 이제 먹는 저게 이제 술안주로 최고잖아요. 그렇죠. 예. 두런두런 예, 예. 인생 얘기해 가면서 예, 예. 아무리 먹어도 채지 않는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네. 바로 깨고 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저런 홍합탕도 꽤 유명한데 저런 홍합탕은 이제 뭐 소청도, 대청도, 그다음에 뭐 배가도, 그다음에 뭐 이작도 이런 데서도 저런 걸 많이 팔고요. 네, 네. 그래서 저 인천의 대표적인 이 홍합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산 홍합탕이죠. 특이한 거는 이제 오른쪽 아래인데 저게 홍합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이제 간장게장처럼 만들었는데 네. 홍합을 까서 저거를 이제 그 간장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제 먹는 건데 한 10여 년 전에 아들 녀석하고 이제 배가도를 놀러 갔는데 둘이 네, 네. 등산하고 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이게 둘이 이제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 저거 먹어보라고 이제 자기네들만 먹는 건데 원래 안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둘이 이제 보기가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저게 정말 맛있어가지고 저게 홍합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주로 담아보고 자주 먹는 건데 저게 술안주로도 아주 좋아요. 지금 계속 술안주만 강조하고 계신데 그냥 밥에도 맛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다 저런 홍합장을 얹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지금도 이렇게 홍합을 먹을 때나 이렇게 저 홍합이 오고 이러면 이제 그 아들 녀석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저 홍합장 얘기를 해요. 네. 아 그때 진짜 저거 맛있었지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배가도가 아닌 곳에서는 그렇게 먹기가 흔한 게 아니군요. 잘 그것들은. 안 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네. 그럼 배가도에 가면 먹는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아유 거기 담아서
주인 아줌마들이 자기네들끼리 몰래 드세요. 여기 달라고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백아도 홍합과 홍합탕 그리고 홍합장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홍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백아도에서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네. 섬들도 사실 인천의 섬들에서는 많이 날 텐데 네. 어떤 섬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가장 많이 나는 데 중에 하나는 이제 백아도, 소청도, 대청도가 많이 나고 네. 특히 소청도하고 이제 대청도에서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11월 달부터 한 3월 정도까지 판매를 하고요. 주로 이제 이분들도 홍합 미역국, 홍합 뭐 비빔밥 이런 거 드시고 이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 홍합을 채취를 해서 직접 팔기도 하고 네. 또 홍합을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저게 까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합을 저 채취해서 다 이제 까서 그 홍합만 그걸 이제 깐 홍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것만 이제 판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깐 홍합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1년 내내 이렇게 드셔도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 좋은데 이제 특히 이제 소청도하고 이제 그 대청도 그 홍합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사실 이게 일반인이 잡기도 힘들어요. 네. 잡기도 힘들고 첫 번째 잡았다 하더라도 세척하기가 또 얼마나 힘든데요. 네네. 예. 그리고 저게 함부로 까지지도 않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없으면 정말 먹기 어려운 게 홍합이거든요. 네. 그거 한두 개 그냥 재미로 체험 삼아 잡는 거는 가능하실지 모르겠으나 우선 잡을 수도 없는 법의 근거도 있고 네네. 잡았다 한들 그거를 세척하고 요리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까놓은 홍합을 사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집에서 저 주부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홍합을 그냥 날로 갖고 오면 아주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저 얼마나 힘든데요. 저 이 더덕더덕 바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세척하기가 그렇다고 남자들이 세척해 주는 것도 아닐진데 그렇죠. 네, 부모님이면 혹시 또 모르겠으나 부인에게 사다 드릴 때는 깐 홍합만 사다 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통째로 사다 주시면 그 다음 날 쫓겨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홍합은 일반인들이 채취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 뭐 채취는 뭐 가능하긴 한데 가까이서 가능하긴 한데 사실 되게 이게 어려워. 이제 이게 자연산 홍합이니까 크기가 한 8cm에서 큰 거는 12cm 정도 돼요. 네네. 그리고 워낙 이제 이게 단단하게 바위에 이렇게 조간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홈이나 칼 가지고는 저거를 떼기가 채취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네. 거의 손 다 나가죠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홍합을 아무나 채취를 못하도록 이제 주로 어촌계 개원들만 이제 하도록 하고 소청도 같은 데는 이거를 이제 그 어촌계장이 열어줘요. 이번 달에 언제. 네. 그리고 이제 저게 그 사리 때 물이 많이 빠졌을 때만 가능하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네네. 정도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번 주 사리에 저 홍합을 채취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면 그때 네네.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 나가서 이제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음. 근데 이게 되게 채취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끌이나 장 뭐 쟁기처럼 큰 이런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네네.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일반인들은 좀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네. 저 홍합을 또 큰 거를 캐고 많이 캐려고 그러면 저 배를 가지고 옆에 또 물이 빠진 데 갔다가 이제 거기서 해야 되는데 배가 이제 뭐 빠져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배 때문에 위험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 마을 주민들도 이렇게 사실은 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네. 채취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심하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나 이 채취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하셔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어업 활동 중에 그 우리 조상들이 이제 이 홍합을 겨울에 네네. 채취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고 옛날부터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그 어업유산 이게 이제 해수부에서 하는 건데 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라고 해요. 이 어업인들이 환경, 사회, 풍습 이런 것들을 이게 계승하면서 이 어업 자원을 이제 이어가는 거 이걸 이제 국가 그 중요 어업유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지정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한번 동네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뭐 이렇게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홍합을 채취하는 방식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재래식 네. 방법으로 채취를 하시는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재래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고는 쉽게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죠. 이어져 내려왔겠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런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홍합까지 이제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채취 또 맛있는 홍합 요리까지 다 우리가 배가도와 이제 소청도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먹는 거는 그만하고 볼거리를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배가도는 조금 이제 전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기가 어려웠는데 작년부터 이제 그 직접 인천항에서 이제 하루에 한 번 배가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이제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기가 좀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있고 배가도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 그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게 남봉이라고 하는 데가 남쪽의 봉우리인데 거기서 바라본 저게 다도예요. 그 저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그 앞에 이렇게 그 섬들이 쭉 보이는데 저게 네, 이제 우리가 네. 보통 덕적군도의 다도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이제 울도하고 이 배가도의 남봉이 가장 보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요즘엔 저게 되게 소문나니까 작년 2월달에 저희들이 여기를 갔더니 그 저 정상에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백패킹의 성지가 구럽도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남봉으로 이제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말 3월 초 되면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배가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온대, 난대, 아열대 식물이 자라는 이런 신기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자생 그 동백꽃이 자라고 있는데 네. 그 아래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그건데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저건 2월 초에 찍은 거예요. 그 남봉 근처에서. 그래서 이제 동백꽃이 상당히 유명하고 이제 볼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에서 내리면 마치 기차의 기관차처럼 보여서 그 기차바위라고 하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낚시하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가도 관광을 한번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배가도는 인천에서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한 소요되나요? 2시간 정도면 2시간. 가죠. 근데 이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구롭도, 배가도, 울도, 지도, 문갑도를 이렇게 이제 네. 5개 섬을 네, 네. 그걸 이제 덕적 자도라고 그래요. 아들 자자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덕적은 못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거쳐가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청도는 좀 빠졌는데 소청도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인천에서 한 3시간 정도, 3시간 한 15분 정도 가는데 소청, 대청, 백령도 이렇게 가는데 네, 네. 이제 소청도는 우리나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로마톨라이트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지구의 생명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 등대가 꽤 이제 우리나라 2호 등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섬은 별도로 이제 시원할 때 가기 좋을 때 이제 하나씩 특집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에 우리가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섬에 한번 가서 야호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어떤 각오를 좀 새롭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뭐 이 버스 요금으로 섬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오늘도 배가도와 자연산 홍합까지 정말 먹거리 풍부한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홍합장이 제일 먹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섬 이야기 또 맛있는 이야기 함께 해주신 섬 전문가 김용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